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1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막상 뒤에서 보니까 판사가 좀 작게 보이고 조명도 바꿔야 돼서 좀 바꿨어요. 자, 언제나처럼 어나운스먼트 먼저예요. 퀴즈 2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보겠어요.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커버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까지예요. 호목 9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 제가 업로드를 할게요. 그런데 듀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진도 나갈 것도 포함해서 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그 목요일 날 내면은 제가 목요일까지 것만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다 풀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퀴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안 배운 것 같은데 싶은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렉션이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뭐, 거꾸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어차피 다시 커버할 거라서 좀 이따 고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홈워크 8번에서 제법 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일부 학생들이 좀, 너무 시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말고사로 가면서. 자, 일단 true, false 문제들 먼저 확인합시다. 어떤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가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졌어요. 이러면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다 아니다. 제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디퍼런스 이퀘이션 뭐 굳이 구별을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은 멘탈 모델 오브 LCCD 또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LCCD는 뭐라고 했죠? RLC 서킷이라고 했어요. 리지스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인덕터와 커패시터 부분은 여러분이 타임 인덱스를 제로라고 세팅하는 그 시각에 이미 차지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가 차지돼 있을 수도 있고 차지란 표현이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적당하죠. 전자가 거기 모여 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인듀스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로 인풋을 가하더라도 그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일종의 방전될 때까지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나타나죠. 제로를 넣어도 넌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리니어가 아니죠. 리니어가 아닌데 어떻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LCCDE, 그게 디퍼렌셜이든 디퍼런스든 인풋 아웃풋 관계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이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아예 리니어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상한 넌 리니어 시스템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 다루는 뉴럴 넷이라든가 뭐 딥 뉴럴 넷 또는 뭐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처럼 뭐 메모리가 넌리니어하게 막 메모리가 아니라 어떤 넌리니어 펑션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배운 걸 보면 어쨌든 간에 LTI 시스템에 어떤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달리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전체 오버뷰를 하겠지만 거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을 배울 때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false예요, false. 그렇죠? 리니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CT-LTI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CT-LTI.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걔의 인풋 아웃풋이 LCCD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T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타내는 법이 있죠. LCCD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뜻하는 게 X를 인풋, Y를 아웃풋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테크니컬 디피컬티로 우리가 잠깐 수업이 중단됐고요.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나요? 여기 하다 말았나요? 네. 그래서 레이셔널 트랜스퍼 펑션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제가 여기서 판서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m이 0에서 캐피탈 M까지 뭐 bm 그다음에 y의 m번 미분 그다음에 right hand side는 n에 대해서 합시다. an, x의 n번 미분 이렇게 해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요 3번 하고 있어요. CT-LTI가 이런 관계식을 가져요. 그러면 당연히 CT-LTI라고 했으니까 이니셜 레스트인 거죠. 왜냐하면 제로를 넣어서 제로고 뭐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j 오메가의 m승, 여기는 j 오메가의 n승으로 바뀌고, 그걸 이용해서 오물딱조물딱 하면 뭐가 되죠? h of j 오메가라는 녀석, 즉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 분의 폴리노미알, 즉 레셔널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true예요. false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input-output relation of any CTL system can be described by LCCD인데, 제가 LCCD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finite order예요. finite order면 제가 와이어스트라스 디어렘 중에 하나인 어떤 주어진 인터벌에서 continuous function이 있으면 오더를 계속 높이면 차수를 폴리노미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더를 계속 높이면 점점 에러를 작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같게 언제나 파이나이트 오더로 만들 수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는 false예요. 물론 엔지니어링 센스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충분한 오더를 주면은. 그리고 어떤 거는 파이나이트 오더로 이그젝트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of t가 어떤 frequency 펑션의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메가니까 사실 1 over 2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 over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분의 2파이를 곱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2파이 a of 오메가가 CTFT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어요. 2파이 관련된 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제가 써볼게요. 1 over 2파이를 쓰면 여기 2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GTFT가 되고요. 파스바즈 릴레이션에 따르면 x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d 오메가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2파이의 a of 오메가의 제곱 d 오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네, 얘의 제곱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false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에서 output of any RLC circuit to a sinusoidal input is a sinusoidal signal with the same frequency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학생이 제가 이걸 고치기 전에 답을 썼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억울하게 틀렸다면 얘기해 주세요. 고쳐줄 테니까. 그래서 ignore any transition response 하면은 예,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얘는 true고요. 7번에서 얘는 좀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x of t라는 시그널의 CTF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면 타임 리버스를 하면 프리퀀시 리버스가 되고요. 컨주게이션을 하면 컨주게이션 리버스가 되고요. 컨주게이션 리버스를 하면 컨주게이션이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노테이션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써줘야죠. 컨주게이션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참 쓰던 버릇이 있었어요. 여기다 써주고. 네, 근데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풀이가 있잖아요. 이거 다 보이는 거 알죠, 여러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좀 복잡하게 응용한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얘가 8번이죠. 예, 8번이 이제 좀 긴데요. P of T라는 시그널의 얘는 뭐죠?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헤르츠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은 여러분 생각에 J 오메가 뭐 J2파이 어디 갔습니까 할지 몰라도 그냥 정의하면 되죠. 왜냐하면 right hand side는 적분하고 나면 F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것을 본래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거기에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은 거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프리퀀시의 함수로 보면 이런 데피니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은 통신 관련된 책들, 정보통신공학개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다 이렇게 써요. CTFT를. 그래서 한번 여기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그널 R을 어떻게 하냐면 P를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했어요.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캐피탈 T만큼 이동하면서 더해줬어요. 여러분은 CTFT 유도할 때 finite support, 그러니까 넌제로인 구간을 가지는 시그널을 피리어딕 익스텐션 한 것만 봤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싱크 펑션이 있죠. 싱크 펑션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리미트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걔를 뭐 예를 들어서 5씩 쉬프트 하면서 그에도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오죠. 그것도 피리어딕 익스텐션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P라는 시그널로부터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 R을 얻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R이 주기 T로 피리어딕 한 것을 보여라. 너무 당연한데 데피니션을 써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R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아 이건 뭐야 할지 모르지만 R은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하죠.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랬을 때 보세요. 요거는 안으로 집어넣고 나면 시그마 어떤 K의 함수 그 다음에 케이스 하모닉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를 찾는데 요 P of T의 CTFT와 연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쭉 다 전개하는 방법, 그냥 푸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R of T를 P of T와 샘플링 펑션 또는 코운 펑션의 컨볼루션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예의 푸리에 트랜스폼 타임스 예의 트랜스폼인데 얘 트랜스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쭉 하면 쉽게 거꾸로 나중에 인버스 트랜스폼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두 가지 좀 이상한 적분과 서메이션이 우리가 CTFT와 DTFT를 하다 보면 나온다고 했죠. 물론 그게 듀얼러티를 쓰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 시그널은 뭐냐 하면 오메가의 함수입니까? T의 함수입니까? 레프트 핸 사이드는? 그랬을 때 아직도 어떻게 알아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메가의 함수죠. T로 접근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자리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되니까 무한대여야죠.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디렉 델타인 것 같은데 혹시 디렉 델타 앞에 어떤 스케일링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이게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걔를 좀 더 엄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붙었어요. 어떤 A 오메가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을 간단하게 치환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뭐냐면 보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디렉 델타 펑션인데 디렉 델타 펑션을 이렇게 타임에서 다일레이션을 할 수 있죠. 또는 익스펜드를 할 수 있고 오메가 도메인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델타 오브 오메가의 절대값 a분의 1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죠? 왜 이래요? 이걸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델타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렉탱귤러 펄스로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 폭이 예를 들면 뭐 델타, 높이가 델타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 오메가 이렇게 해버리면 오메가 축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죠. 그렇죠?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적분값이 줄어들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시메트리컬하게 만들어 놓으면 A가 양수든 음수든 뭐 델타가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면적은 어때? 값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당연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버뷰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미 열심히 달려서 여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DTFT 거의 끝났고요. 좀 더 프로퍼티를 한 다음에 이 부분 볼 거예요. 이게 사실 두 개의 렉처 노트로 돼 있는데 둘 다 좀 짧은 편이에요. 그 다음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 이렇게 하면서 바퀴말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겠어요. 자, 리뷰를 하면 리뷰가 좀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이 아플 정도로 빠르게 얘기했는데 일단 DTFT의 모티베이션은 뭐였죠? 네, 우리가 피리어딕 DT 시그널에 대해서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이 아주 좋았죠. 뭐 컨버전스 이슈도 없고 뭐 아주 잘 정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우리 툴박스 안에 툴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해서 그 다음에 주기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뭔가 얻었어요. 그게 DTFT와 DT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을 어널리시스 이퀘이션, 신테시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함수들, 시그널들의 DTFT를 구해봤어요.
예를 들면 geometric sequence 어떻게 되죠? 제로다가 a to the n으로 뭐 decay 하든가 발산하는데 주로 decay 하는 것만 생각하죠. 물론 oscillation 하면서 decay 할 수도 있죠. a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서 리얼일 때는 작으면서 양수면 그냥 decay를 하고 음수면 oscillation 하면서 decay를 하겠어요. 그런 시그널들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납니까? 어떻게 됐죠? 네. 1 마이너스 e to the j 오메가 분의 1의 꼴이었죠. 그걸 스케일 한 것처럼. 네. 오늘 또 나오니까 좀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스퀘어 펄스는 어떻게 됐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0, 0, 0 하다가 어떤 네가티브 n1부터 1, 1, 1, 1 하다가 포지티브 n1까지 1이고 나머지 제로예요. 그러면 우리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게 네, 싱크가 됐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네, 싱크 아니죠. 왜냐하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피리어딕 시그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크 유사한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불리는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불리는 사인분의 사인이었어요. 싱크는 예를 들면 파이 t 분의 사인 파이 t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근데 두 개가 사인의 주기가 달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둘 다 어때요? 2파이 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으로 꼭 유도해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이더 전공하는 학생들은 더 엄청나게 해야 돼요. 계속 나와요.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디스크리트 타임 로우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로우 패스. 그러니까 네가티브 파이, 포지티브 파이고 어떤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부터 포지티브 오메가 제로까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이게 피리어딕하게 있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싱크 펑션을 디스크리트한 값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에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DTFT of DT periodic signal이에요. 여기서는 핵심이 뭐였죠? 네,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이라는 어떤 discrete time signal은 periodic 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했죠. 학기 초부터. 기억납니까? 네. 이건 언제 periodic 하죠?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유리수 배일 때. 2파이의 유리수 배면 equals 2파이 times 어떤 a rational number면 피리어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얘는 피리어딕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얘의 DTFT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래도 오메가 제로에 델타가 나와요. 다만 우리가 피리어딕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K는 네가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니까 이게 뭐 플러스라도 상관없다는 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굳이 네가티브에 할 이유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요거는 만약에 2파이 타임스 레셔널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2파이 타임스 레셔널이면 오메가가 2파이 타임스 레셔널이면 더 좋은 일이 생겨요. 네, 그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녀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벌써 까먹었나요? K 브라켓 N AK e to the J 2파이 그다음에 여기에 레셔널인데 주기 그다음에 케이스 하모닉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이제는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이제 우리의 트랜스폼을 하면 잠깐만요. 제가 일단 이 K는 그대로 있고 리니어리티 때문에 이 AK도 그대로 있고 자 이제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시그마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미 K를 썼으니까 헷갈리니까 L로 할까요? 그럼 얘가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오버 N의 L 맞습니까? 그 다음에 2파이 L인데 얘가 어떻다고요? 얘가 레셔널 멀티플 오브 2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더블 서메이션이지만 잘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해 보면 그냥 싱글 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가 이렇게 되고요. AK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오버 N L.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인덱스가 어때요? 0에서 n-1까지를 벗어나면 모듈로로 해서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네.
저게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피리어딕 시그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레셔널이라서 저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임펄스 트레인은 DTFT 하면 역시 임펄스 트레인이 되죠. 그걸 잘 이용하셔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C가 저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프로퍼티 오브 DTFT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피리어디시티, 그 다음 리니어리티, 너무 당연하고요. 타임 쉬프팅, 타임 쉬프팅 하면 뭐가 생기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리니어 베이즈 시프트, 항상 암기를 하셔야죠. 프리퀀시 쉬프팅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프리퀀시 쉬프팅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게 있었는데, 맞아요? 새로운 시그널을 어떻게 정의해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떤 오메가 제로만큼 쉬프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피리어딕이니까 얘도 피리어딕이죠. 2파이로. 그 문제 없어요. 쉬프트 한다고 피리어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의 인버스 DTFT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X of N에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곱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쉬프팅은 타임 도메인에서 모듈레이션이에요. 캐리어라고 불리거든요. 보통 이런 거를 얘를 곱하는 거예요. 얘는 스페셜 케이스 오브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예요. 여기 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타임 리버설은 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프리퀀시 리버스가 같아요. 그 다음에 X of N이 리얼일 때는 DTFT가 컨주기 시메트리컬하고 X가 리얼일 때는 매그니튜드가 DTFT의 매그니튜드는 even, 베이스 앵글은 odd. 기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리얼인데 그 다음에 even 파트는 리얼 even, odd 파트는 pure imaginary odd. 이런 식으로 이제 숭구리당당 숭당당 다 할 수 있었어요. 주문을. 그 다음 G가 아주 흥미로운 거였고 오늘도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X가 이런 DTFT를 가질 때 n times x of n 이 j times 미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ifferentiation in frequency is n times original sign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thwise relation은 뭐 에너지를 discrete time에서 계산할 때 time에서 해도 되고 frequency에서도 해도 된다는 계속 나오는 끝도 없이 나오는 정리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좀 더 있었어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싱크로 나타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두 개의 싱크를 컨볼루션 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하면 훨씬 쉽다 이런 거였고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도 뭐 이미 설명을 했고요. 타임 익스펜션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입이 삑사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DTFT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 얘기를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듀얼러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X of N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우리가 X of N이라는 시그널이 있고 여기서부터 할까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고 새로운 시그널 Y를 우리가 X of AT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A는 리얼이에요. 그래서 A는 어떤 리얼 넘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y 오브 j 오메가를 x로 나타내는 거죠.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했어요, 다. 그러면 이와 패럴렐한 리절트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x 오브 n이 있고 y 오브 n을 어떤 x 오브 an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a는 뭐 리얼이고 그러면 y 오브 e to the j 오메가를 x 오브 e to the j 오메가로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아무 a에서나 잘 정의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파이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y 오브 제로는 뭐죠? 다행히 x 오브 제로 문제가 없죠. y 오브 1은 x 오브 파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인티저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an이 인티저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an이. 자 그러면 자 일단 an이 인티저가 돼야 되는데 n이 인티저고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a가 인티저인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인티저인 경우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y 오브 n은 x 오브 제로죠. 맞습니까? 네, 이런 스페셜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어떤 인티저예요. 그런데 양수부터 할까요? 내추럴 넘버. 예를 들면 2예요. 그렇죠? 그러면 y of n은 x of 2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y of 0는 하나씩 해보면 돼요. 그렇죠? x of 0고, y of 1은 잘 정리됩니까? 이번엔 x of 2. 이렇게 하면 y of n은 말 그대로 x의 2n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x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0, 1, 2에 3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얘는 똑같죠. 그렇죠? 얘는 똑같은데 이 자리에 이 녀석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씩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를 이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해요. 나중에 discrete time 시그널의 다운 샘플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음성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했을 때 mp3 말고 .wave 파일로 녹음하면 말 그대로 마이크로폰에 있는 거를 딱 샘플해서 퀀타이즈한 게 그 0000부터 어떤 레졸루션까지 저장이 돼요. 매틀랩에서 불러와서 걔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벡터로 쫙 돼 있을 텐데 하나 건너 하나씩 다 지워요. 그럼 파일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 그 매틀랩에서도 오디오 파일 플레이 되거든요. 네, 플레이를 딱 눌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빨라지겠죠. 똑같은 레이트로 재생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한 칸 갈 때 샘플 2개 해당하는 게 이미 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 경우에 A가 2인 경우랑 굉장히 유사하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분명히 AN이 정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A가 그러면 분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Y of n이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Y0는 상관없죠. Y1 그랬더니 X의 2분의 1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다운 샘플링 하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참고로 요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 여기 2잖아요. 그러면 2배 다운 샘플링 했다 그래요. 2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2 times 다운 샘플링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사실은 2 times가 아니라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 하는 건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요 효과랑 비슷할 거다. 자, 네. 그래서 네, 빨리 플레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다운을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슬로우 다운을. 그런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때요? 그냥 천천히 틀면 되죠. A를 2분의 1로 해서.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2분의 1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제로를 끼워 넣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죠. 요거를 2 times upsampl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는 3 times upsampling. 두 개를 끼워 넣었잖아요. 맞아요? 네, 두 개를 끼워 넣은 것을 이거 3 times upsampling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있지만 요걸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플레이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 테이프 아날로그 테이프 리코더에서 천천히 플레이했던 것처럼 말이 늦어지고 그냥 톤이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값이 있다가 0, 0 했다가 또 값이 탁 튀었다가 0, 0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오히려 하이 프리퀀시 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테이프에서는 저 A 값을 2분의 1로 하면은 천천히 플레이가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2분의 1로 하면서 없는 부분을 제로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냥 업샘플링만 하지 않고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요 사이. 스무드하게 어떤 펑션으로. 제일 간단한 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저 사이를. 보간이라고 하죠. 보간. 선형 보간. 들어봤을 거예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간까지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보강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을 같이 했다라고 하고요. 다운 샘플링 할 때도 또 뭐 필터링을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K 타임즈 업샘플링을 해서 슬로울리 플레이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없는 부분은 n of k가 인티저가 n over k가 인티저가 안 되는 부분을 제로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값 있고 제로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걔의 DTFT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해 놓고 오물딱조물딱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게 K면 이게 K배가 돼요. 근데 K가 지금 뭐죠? K가 자연수로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압축이 된 것처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x of e to the j 오메가가. 근데 얘가 k분의 1로 요게 k분의 2파이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이 프리퀀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피리어딕이니까 저 뒤에 있는 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냐면 요 네가티브 파이에서 파이 동안에 1 하다가 삼각형 1 됐던 게 이제는 네가티브 3분의 파이에서 포지티브 3분의 파이에 이미 나타나고 이런 게 또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나타났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예 없었다고 해보세요. 0이었다고. 그래서 중간에 네가티브 2분의 파이에서 포지티브 2분의 파이에서 삼각형만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사각형들 다 지우고 나면 어때요? 여기가 제법 하이 프리퀀시잖아요.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로만 인서션을 하면은 고주파 신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만 있는 신호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느리게 플레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어서 여기 다 지워요. 물론 얘는 안 지워지겠. 물론 어디 갔어요? 삼각형. 네, 이 삼각형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거 맞아요? 네, 좀 그림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필터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것만 있는 거였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3배, 3배 업샘플링을 하면 그러면 필터를 써가지고 여기를 지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필터를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디자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느려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곰 플레이어라든가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요즘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빨리 듣는 거 이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말로 돼 있는 거는 거의 2배속, 1.75배속으로 듣거든요. 그러면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말만 빨리 하는 것 같죠. 경망스럽게.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수업 중에 듣기 싫어서 아니면 딴짓 하다가 왜냐면 오늘 중요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듣는 척하면서 숙제를 하고 어차피 녹화해서 다 올려주니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죠? 듣고 있는 여러분. 네. 그래서 듣고 있는데 당연히 1.75배속중으로 듣죠. 그런데 그냥 경망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높은 소리야. 야, 이거 소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는 알고리즘이 이미 들어있어요.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보고 구현하라고 하면 금방 구현이 안 돼요. 네. 들어있어서 하여튼 그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로 톤이 높아지지 않게 잘 만들어 놨어요. 참고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텀 프로젝트 할 때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게 텀 프로젝트 아니었는데 예, 대학원 과목에서 이제 음성을 압축하는 거였는데 테스트 삼아 한번 해봤는데 뭐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지금 곰플레이어나 이런 것처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프로페셔널한 알고리즘이 들어있고 저는 그때 이제 그냥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느리게 플레이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좀 짧은 몇십 밀리세컨 단위로 자르면은 예를 들면 내가 참새 이렇게 하면은 스가 그 20밀리세컨 동안은 그냥 계속돼요. 참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걔를 카피를 떠요. 그러면 이제 길어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빨리 할 때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그냥 적당히 가운데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붙이면은 막 이렇게 좀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그래도 톤이 막 높아져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아날로그 테이프 시대를 안 살아서 그런데 눌러놓고요.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 누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높은 소리가 들려요.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지금 멋진 플레이어들
이 알고리즘이 잘 구현돼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자, 빨리 진도 나갑시다. 자, 렉처 노트 11번이고요. DTFT 좀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듀얼러티는 이제 DTFT, CTFT, DTFS, CTFS 전부 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과 연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이 코잘 지오메트릭 시퀀스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H of n이 알파 to the n, U of n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알파와 베타는 절대값이 1보다 작도록 했어요. 이제는 컴플렉스여도 돼요. 반드시 리얼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리얼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리얼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거나 뭐 오실레이션 하면서 0으로 가는 거죠. 베타도 모듈러스가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저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둘 다 absolutely sum업을 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이 문제가 없어요. 자, 각자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게 알파가 있어서 이 알파가 여기 나타나죠. 맞습니까? 1 마이너스 알파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얘는 베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타나는 시스템의 예를 가해요. 그러면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곱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곱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이니까 아웃풋은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C와 D만 찾으면 그렇잖아요. 알파 베타 값에 따라서 좀 값이 바뀌겠죠. C와 D만 잘 찾으면 그 다음에 얘를 각각 인버스 트랜스폼하면 되니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놀랍게도 아웃풋은 요 녀석과 비슷한 리스판스, 얘를 스케일한 것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한 걸로 나타나겠네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C배 됐지만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AB로 써놨지만 알파 베타라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으로 할 때는 이게 A와 B가 다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줬어요. 제가 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고등학교식으로 했어요. 일부러. x-5의 제곱,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의 2x 더하기 2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녀석의 1차, 요 녀석의 2차, 그 다음에 요 녀석의 1차로 요렇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인 게 있으면 1차, 2차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ABC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A와 B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텀이 나오겠죠. 1차 제곱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제곱텀이 어쨌든 있죠. 제곱텀의 인버스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미 배웠어요. 아까 제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미분하는 거 있잖아요. J 타임스 프리퀀시 타임 미분은 N 타임스 오리지널 시그널이었잖아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요걸 그냥 해보세요. N 플러스 1,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의 알파 투 더 N, U 오브 N을 CTFT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두 개로 쪼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타임스 알파 투 더 N, U 오브 N 플러스 알파 투 더 N, U 오브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됩니까? N 타임스 얘가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J, D, D 오메가의 얘의 DTFT니까 이미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분수함수 미분법에서 x분의 1이면 x제곱분의 네거티브 1이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보면 이제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5만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Z 트랜스폼 하고 뭐 할 때 하고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자, 이번엔 LCCDE로 나타나는 DTLTI. 그러니까 이미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니셜 컨디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이니셜 컨디션이 없다고 해서 이게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스템이.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어떤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줬잖아요. 그래놓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놀랍게도 유니크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두 개로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잘 하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로만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Z 트랜스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은 뭐냐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라고 말을 하면요. 이니셜 레스트라고 하면은 LTI 될 뿐만 아니라 포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되죠? 딜레이는 이거 딜레이잖아요. 맞습니까? 미분을 할 수 없잖아요. DT에서는. 그러니까 딜레이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뉴럴넷 배우다 보면 리커시브 뉴럴넷 나오는데 리커시브 뉴럴넷의 기본은 LCCD에다가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여기저기 넣어놓은 거예요. non-linear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AI 뭐 이런 거 할 때 뭐 콜앱, 구글 콜앱 이런 데다 막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이거 뭐 하자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딜레이는 뭐였죠? 타임 시프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죠. 그래서 e to the negative k 오메가. jk, e to the negative jk 오메가. 그래서 요게 있죠. 여기서도 요게 있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x분의 y가 h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자, 요것이 뭐가 됩니까? 요것이 h of e to the j 오메가가 e to the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에요. 맞습니까? e to the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 분의 e to the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 엄밀히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 분의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인 레셔널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패럴렐하죠.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의 IO 릴레이션이 LCCDE로 나타날 때와 매우 유사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해서 나타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그젠플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그래서 알파는 모듈러스가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니셜 레스트를 줬어요. 그럼 일단 리니어하죠. 그러니까 LTI예요. 거기다가 사실 이니셜 레스트란 조건 자체가 코잘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때 그러면 이게 LTI 시스템이니까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 LTI 시스템의 타임 도메인 상에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 임펄스 리스판스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임펄스를 넣어보는 거예요. 델타 x 오브 n에 델타 오브 n을 넣으면서 뭐가 y 오브 n이 돼야 될지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행히. 놀랍게도 이거는 여러분이 수열 배울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모든 n에서 성립한다잖아요. n을 제로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y0 마이너스 알파 y 네거티브 1은 1이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y1 마이너스 알파 y 네거티브 2 이퀄스 제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yn 마이너스 알파 yn 마이너스 1 제로. 그래서 1, 2에서 어떤 n이 양수.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있죠, 여기도. y 네거티브 1 마이너스 알파 y 제로는 제로. 그래서 또 쭉 저쪽에 있죠. 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일단 코자를 찾고 싶으면 뭐예요? 이게 지금 y라고 썼지만 사실 h죠. 그렇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니까. 그럼 h0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0. 여기서 보면 되죠. 왜냐하면 코자리라고 하면 h 네거티브 1은 제로니까 얘가 h 제로고 제로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쭉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로가 맞나요? 잠깐만, 뭔가 빠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네, 여기 마이너스 2죠. 네, 네. 네. 자,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날아가고 h0는 1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씩 대입해서 계속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해보면 놀랍게도 알파 투 더 n 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앞에서 배운 그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 어쩌고 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DTF 해보세요. y 오브 캐피탈 Y 마이너스 알파 투 더 알파 타임스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y는 x 이렇게 되죠. 그럼 묶어가지고 나누면 h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 인버스는 알죠?
알파 to the n, u of n.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G 트랜스폼 할 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LCCBE로 뭔가 나타났어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근데 제가 이니셜 레스트라고 하면 리니어 할 뿐만, LTI일 뿐만 아니라 코잘하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구하면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임펄스를 넣어봤는데 코잘하다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만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져요. 하나는 코잘, 하나는 안티코잘. 안티코잘인 것도 구해보세요. 저기 잘 읽어보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 자,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x1과 x2가 있어요. 얘들을 타임 도메인상에서 곱했어요.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컨볼루션일 텐데 문제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얘도 피리어딕 하면서 얘도 피리어딕 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했었죠? 두 개가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둘 다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면 곱하면 그냥 컨볼루션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둘 다 피리어딕 시그널이면 컨볼루션 하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냥 비스무리한 컨볼루션 비스무리한 걸 정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컨티뉴어스 타임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어요. 피리어드가 같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레셔널 멀티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이 전체 피리어드 중에서 잘라요. 그냥 똑같은 걸로 합시다. 간단하게. 둘 다 피리어드가 똑같은데 하나는 제로에서 t까지 딱 잘라요. 나머지는 그냥 두고.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죄송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실수를 하는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아니요.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죄송해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피리어드 시그널이 있는데 걔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컨볼루션을 해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한 주기로 한정하고 나면 컨볼루션이 되죠. 그러고 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피리어딕 시그널이 되니까 후리의 코에피션트들이 곱으로 나타나요. 비슷한 일이에요. 그냥은 컨볼루션이 안 되고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이면은 피리어딕 컨볼루션. 직접 구해보세요. 그래서 프루프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고요. 네,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그젠플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싱크의 스퀘어예요. 참고로 싱크 펑션도 중요하고 싱크 스퀘어도 매우 중요해요. 싱크 스퀘어 관련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사인 파이 t 나누기 파이 t죠. 그래서 매 정수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죠. 제로만 빼고 제로에서는 1이고 매 정수에서는 제로 크로싱을 해요. 자, 그런데 싱크 스퀘어를 매 정수마다 쉬프트 한 다음에 더해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싱크 스퀘어 하면 이렇게 되죠. 1, 2,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맞습니까? 이거를 매 n마다 자연수 n으로 시프트를 쫙 한 다음에 정수 n으로 더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all one 펑션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런데 아직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싱크 스퀘어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싱크 스퀘어의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싱크 스퀘어의 DTFT를 구해보라는 건데 그냥 트랜스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스퀘어를 똑같은 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싱크가. 그러면 앞서서 배운 어때요? 곱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곱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DTFT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듀얼러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듀얼러티 관련해서는 Continuous Time 후리에 트랜스폼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Analysis Equation과 Synthesis Equation이 앞에 있는 2파이를 제외하고는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게 D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여기는 T여야 되고 여기는 오메가여야 되죠. 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듀얼러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x 오브 n은 여기까지는 좋죠. 뭐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네, 요거 주의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그마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모양이 같지 않아요. 무슨 듀얼러티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리즈까지 불러와요. 우리의 시리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었죠? 뭐 이런 숭구리당당하는 뭐 이렇게 주문 같은 거를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DTFS가 또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듀얼러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거예요.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과 트랜스폼에서의 Analysis Synthesis Equation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건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제 흥미로운 게 요거는 이제 이그젠플이죠. 우리 맨날 했던 거 맞습니까? 네. 자, 요거예요. Continuous Time 푸리에 시리즈였어요. 그때 이렇게 됐었죠.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continuous time에서 periodic이죠. 그렇죠? 그 continuous periodic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iscrete in frequency고요. 여기서 뭐냐면 discrete in time이에요. 그랬더니 continuous periodic in frequency예요. 얘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 tilde of t가 있어요.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캐피탈 x tilde of j 오메가라고 할게요. CPFT를. 얘를 periodic extension을 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건 아까 그項目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discrete in continuous time이면 discrete periodic in frequency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걸 다 쓰면. 예를 들어서 f of square bracket이라는 건 discrete한 파라미터라는 거죠. g of square bracket이라는 것은 이것도 discrete 파라미터죠. 이것이 두 개의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x1 of n을 이 f를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x1 of n이 x1 of n이 이제 periodic signal이라고 하면 그의 코에피션트가 있겠죠. 걔가 g of k가 된다는 거. 요렇게 될 때요. 요렇게 될 때 거꾸로 BK를 f of 네거티브 k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약해 놓은 걸 볼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f of n이 periodic 시그널이에요. 캐피탈 n을 갖는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g of k가 그럼 DTFS 코에피션트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f of n equal f of n 플러스 n이면 f of n을 시그마 k n게 어떤 ak e to the j2 pi n분의 k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녀석이 gk였다고 해보세요. 가능하죠? 그럼 gk는 피리어딕이죠, 또. 맞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g of n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져온. 그러면 또 얘도 어떤 푸리의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이 n times f of negative n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유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n이 나오는 이유는 코에피션트 정의하다 보면 n분의 1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풀이의 시리즈까지 막 넣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듀얼리티를 다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바즈 릴레이션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에너지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에너지 스펙트럼 접근한 거다. 이건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접근한 거다. 2파이 동안에 매그니튜드 오브 푸리에 트랜스폼만 중요하다. 페이즈 정보는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휴먼 오디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프리퀀시를 듣지 페이즈를 안 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뭐 매틀랩으로 매틀랩 프로젝트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가혹한 중세 시대가 있었죠. 그때 써놨던 건데 참고로 여러분이 피아노 건반이 있잖아요. 여기는 88키 스탠다드 피아노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운데 있는 요 도라는 것이 영어로는 C죠. 맞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 D, E, F, G, A, B예요. 그래서 A가 라예요, 라. 그래서 실제로는 요 우리가 가운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이 라가 A4라고 불려요. 알겠어요? 이게 C4고.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A4가 440Hz예요. 이걸 기억하기 좋죠. A가 중요한데 5에서 440, 4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440Hz.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라에서 그 다음 라까지는 주파수가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어떤 여기 주파수가 440이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880. 그러면 여기서 또 가면 880에서 2배. 그러면 어떻게 돼? 16이니까 1760. 이런 식으로 2배씩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안에서는. 요 안에서는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8개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8등분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까지 세워서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모든 이 건반에서 그 프리퀀시를 헤르츠 단위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피아노에서 예를 들면 A4를 딱 때릴 때와 오르간에서 A4, 바이올린에서 A4, 그러니까 라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할 때 뭐가 다르죠? 실제로 여러분이 제 핸드폰에서 그 정시음이 나오는데 그거는 퓨어 톤이라서 소리가 뚝뚝뚝 이렇게 이제 음이 다를 때 뚝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요. 이거 때리면은 이게 현을 때리잖아요. 피아노가 타악기냐, 금반악기냐, 금반악기는 현악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죠. 그러면 그 줄이 울리기 때문에 딱 그 주파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의 하모닉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하모닉들의 크기가 음색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모닉이 딱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퓨어 톤으로 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엔벨로프가 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모닉 성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엔벨로프가 다르고 우리는 그 엔벨로프 변화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하모닉들의 파워 크기를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음색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럼 여길 때리면 사실은 이 다른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음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도미소리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걔들이 주파수가 로그로 되지만 정수배 비슷하게 돼요.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도미소리 하나의 화음이고 그다음에 뭐 레파란가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상한 거 세 개 딱 누르면 좀 소리가 안 좋잖아요. 걔들은 정수배가 서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정수배가 되는 건 아닌데 사람 귀가 그냥 비슷하구나 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 귀는 그 페이즈에 좀 맡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페이즈까지 돌려가면서 뭘 보여줬나 봐요.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그레이로 나타낸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트리스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매트리스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간단하게 30 바이 30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그냥 1024 바이 51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길쭉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앞에다가 1024포인트 DFT 매트리스를 곱하고요. 뒤에다가는 512짜리 IDFT 매트리스를 많이 곱해요. 둘 다 DFT를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곱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1024 by 512짜리 컴플렉스 매트리스가 나와요. 그 컴플렉스 매트리스에서 그러면 매트리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를 매그니튜드만 뗄 수 있죠. 맞습니까? 매그니튜드만 뽑아내요. 컴플렉스 넘버들이 모듈러스. 그래서 매트리스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만 뽑아내서 페이즈만 매트리스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면은 놀랍게도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인데 여기 배가 보이죠? 맞아요? 얘를 이렇게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앞뒤에 뭐 DFT가 뭔지는 아직 모를 텐데 본래는 여러분이 Introduction to DSP 이런 데서 그 리니어 엘지브라를 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시그널 젠 시스템즈처럼 배웠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이 놀랍게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생겼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페이즈는 이건 뭐 잡음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그림은 뭐냐면 또 어떤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다른 그림을 또 2D 트랜스폼을 했어요. 거기도 그러면 매그니튜드가 페이즈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그림의 매그니튜드와 다른 그림의 그렇죠. 아니에요. 앞에 있는 보트의 요 매그니튜드 있죠. 가운데 이렇게 막 빗살처럼 나오는 거. 걔랑 엉뚱한 그림을 페이즈랑 해서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그림이 이상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앞에 보트 그림의 페이즈는 그대로 두고요. 매그니튜드는 딴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면 이거 경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2D 트랜스폼을 해서 합성할 때는 페이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페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귀만 맡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림이었냐? 요 녀석을 만드는 다른 그림은 요 녀석.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죠? 잠깐만요.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페이즈는 보트를 가져오고요. 매그니튜드는 아무렇게나 만든 거래요. 그런데도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그 그림의 매그니튜드와 이 보트의 페이즈를 했더니 보트가 상당히 보여요. 놀랍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매그니튜드 정보를 가져왔음에도 페이즈만 맞으니까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